오늘은 정말 제가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요. 저랑 한 3, 4년 정도 알고 지낸 족발집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드디어 건물주가 됐습니다. 예. 이분이 정말 건물주 될 수 있을 거라고 1도 생각 못 했는데 조언도 해드리고 방향성 제시하고 장사는 건물주다 강의도 차근차근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디벨롭해서 건물주가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잘 말씀드리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희망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2년 전에 2억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24억 5천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2년 전에 2억밖에 없었던 족발집 사장님이 어떻게 건물주가 됐을까 궁금하시죠? 따라와 보세요. 네, 여기 사장님은 제주도에서 6, 7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화곡동에 족발집을 오픈해서 지금 6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아주 평범한 족발집이에요. 이 하영족발 대표님이 4년차 때까지 정말 돈을 거의 안 쓰고 모아가지고 2022년에 2억을 모으고서 저희를 만났어요. 그때도 제가 건물 이야기들을 몇 번 했을 때 저는 안 되겠죠. 제가 뭐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저는 면적이 20평 이상이 있어야 돼가지고 좀 쉽지 않아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10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에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월에 얼마 버냐 했더니 월에 1,0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대요. 매출이 5, 6천 나오는데 아끼고 돈을 안 써가지고 1,000만 원을 악착같이 모은다고 했었어요 당시에 또. 그래서 제가 5억만 만들어 와라, 가능하다. 이 친구가 4억 5천 정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도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상권도 분석하고 건물도 막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미팅을 했는데 4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노란 우산 공제.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보통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을 해요. 폐업 때 퇴직금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험처럼 내가 낸 돈의 80%를 대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리로. 이거 진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증금이 있었어요. 4천만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니까 내가 장사했던 곳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죠. 이것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이분이 더 재밌는 거는 집도 4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 산 건물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거든요. 근데 4층에 직접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도 빼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신용대출을 또 받았어요. 1억 정도를. 그리고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가 또 자영업을 카페 사장님이에요. 와이프가 1억 2천을 모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건물 살려고 결혼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류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대출을 해줘요. 대신에 우리 쪽 거 술을 납품하라고. 그런 경우에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요. 이렇게만 해도 8억 5천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2, 30억짜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매직입니다. 근데 다만 뭐다? 장사를 잘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30% 정도 있으면 건물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8억 5천이 있잖아요. 그럼 30%를 역산하면 28억까지 내가 건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28억에 30% 하면 8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0.3을 나눠주면 내가 살 수 있는 건물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이 건물이에요. 직미역에서 한 5분 거리? 여기서 딱 꺾어서 오면 쭉 해서 이 끝에 삼거리의 코너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걸어올 때 이 건물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쪽 라인이 맛집 라인이에요. 여기 등촌 칼국수, 원조 칼국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 만두도 있고 이쪽에는 또 빵집, 유명한 빵집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강서구에 건물을 삽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 직미역이 보면은 준공업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많고 지식산업센터들도 많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여기 반경으로 한 1km 찍어보잖아요. 4만 세대가 살고 있어요. 회사도 많고 주거 인구도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건물 투자로만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9호선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마곡, 여기 일자리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9호선 신논현 들어가잖아요. 강남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큰 회사들이 많아요. 기아, 태진미디어.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 보면 환경공단 그러다 보니까 점심 저녁 장사를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앞에 공원 있잖아요. 여기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하는 곳이에요. 또. 여기 앞에서 뭐 먹고 하기가 너무 자리가 좋아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네, 여기가 직미역이고 이쪽이 다 중공업지예요. 계속해서 짓고 있고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공원이 있죠. 이 공원이 엄마들이랑 애기들 제일 많아요. 진짜. 자 보면 여기가 이제 대로이고 쭉 들어와서 이렇게 정면 건물이에요. 가시성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장사하기도 너무나 좋고 좀 더 보여드리면 자 이런 건물이에요. 네, 어떠세요? 뭐 이런 건물이 있나? 이게 26억에 나왔었어요 처음에. 땅은 66평입니다 4개 층이고 지하 1층까지 있고 25평 1층에서 족발집을 하고 4층에서 직접 살고 2, 3층은 임대를 줘도 충분히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금액을 23억 5천까지 깎았어요. 평당 3,500. 서울에서 평당 3,500이면 되게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코너라서 보시면 이쪽으로 유동이 되게 많아요. 코너도 되게 가시성이 좋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빈티지한 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되게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상권을 보면은 지금 이게 저희 건물인데 예, 등촌 샤브샤브 8,700에서 1억 찍어요. 그리고 옆에 엄청 작은 건물이거든요. 단층 빵집인데 7,000에서 8,000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만큼 소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빵집 있죠. 이 건물주가 매입하셔가지고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10억 전후로 샀는데 매월 8,000씩 벌어. 거의 지금 월세를 안 내고 장사하는 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 뭐 이런 건물 되게 오래돼갖고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장사하는 개념으로는 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직접 생활하기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대출이 지금 저희가 한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8억 있지만 이 돈을 다 안 쓰고 일부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2년 전에 2억밖에 없던 분이에요. 근데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한 8천에서 1억 정도 찍을 수 있다고 자기가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출 이자,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그리고 주류 대출 이자 충분히 다 갚을 수 있어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건물주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도 그냥 고기 삶고 디고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장사 잘하니까 월세 대신 이자 내고 내 건물에 장사할 수 있구나 라고 인지한 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어쨌든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아끼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3, 4억 정도 모아 놓으니까 그 외로 내가 레버리지를 끌어쓸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더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또 잘하니까 이자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장사면 장사에서 끝나요. 근데 내가 건물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 건물주가 된 거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지난 10월 달에 정규반이랑 실전 사례반을 들었던 대표님이세요. 근데 6개월 만에 건물을 산 거예요. 건물을 사야겠다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디테일한 사항들은 맞나? 아닌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내 공부가 안 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괜히 무섭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미 공부가 되어 있고 내가 목표가 건물주가 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장사하는 건물주다 건물주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태핑하다 보면 1년 안에 건물주가 꼭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